가져오면 안 되고. 민규야? 썸네일 만들어서 놔야 돼. 그 영상이랑 전혀 관계없는 썸네일을 삽입할 수도 있어? 그럼 잘생긴 연예인이나 예쁜 여자의 사진을 썸네일로 놓고 일단 어그로를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작 수업 영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냐면은 정묘 병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자, 여진족을 통일했던 부족장의 이름은 누르하치였고요. 이 사람의 조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팔기군이었습니다. 군대로 이야기할 때는 팔기군, 제도로 이야기할 때는 팔기제, 팔기군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로 이야기할 때는 팔기병 등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는 8 플래그 아미 정도가 되겠네요. 8개의 서로 다른 깃발을 사용하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밑주십시다. 후금이었어요. 자, 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지었을까? 그것은 금을 계승하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금은 과거 중국의 화북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야. 그치? 나라 이름을 후금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 목표가 어디라는 것을 중국 명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중국 명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팔기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진의 시족제에서 유래된 군사적 단위이자 행정 과세의 단위이다. 밑줄 칩시다. 여진족 사회를 팔기의 군사 단위로 재조직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원래 여진족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어땠었냐면은 여기 이제 사냥감이 있다 라고 한다면 몰입꾼들이 사방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냥감을 위협을 해요. 그럼 사냥감은 어디로 도망가겠니? 몰입꾼이 없는 쪽으로 도망가겠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 이제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때려잡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냥을 했어요. 요게 나중에 이렇게 8개로도 몰입꾼들이 더 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으로 사냥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사냥의 방식을 이후에 전투의 방식에도 적용을 하게 돼요. 적군이 있으면은 여러 군대가 적군을 포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적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뭐 이런 식으로의 전투의 방법으로 확장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원래 여진과 같은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함께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부족 단위가 있어요. 그죠? 이들은 국가나 민족보다 자기와 함께 이동 생활을 하는 부족 단위를 우선시해. 그지? 그게 일종의 부족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족을 통합했다 하더라도 이 부족들이 왕이나 황제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지? 그래서 과거 몽골족을 통일했던 징기스칸도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난 이후에 자연 부족들을 해체시키고 천호제, 백호제의 조직으로 부족을 재조직했어. 그지? 마찬가지로 여진 부족을 통합했던 누르하치는 여진의 기존 부족 사회를 해체시키고 뭘로 다시 재조직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기군으로 그것을 다시 재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었을 때 각각의 이 8기군들은 부족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살고 또 이제 생산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그러다가 적국 혹은 다른 민족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 조직이 바로 뭘로 활용이 되는 거야? 군사 조직으로 바뀌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8기군이라고 하는 조직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민간인으로 살다가 전쟁 시에는 그 여진 사회 조직 전체가 바로 군인으로 바뀌어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8기군이라고 하는 것은 후금, 나중에 나라 이름이 청유로 바뀌는데 이들의 강력한 군사력 바탕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의 공격 목표는 어디였다? 중국 명나라였다. 명나라를 침략해 가게 됩니다. 자, 알다시피 명나라는 임진전쟁에서 워낙 많은 국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들의 침략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밑주십시다. 후금은 순식간에 랴오뚱 반도와 더불어서 만주 전체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자, 임진전쟁에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섰던 이유가 무엇이었지? 랴오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지? 랴오뚱은 어디와 가깝기 때문에?
베이징과 가깝기 때문이었어, 그지? 자, 근데 랴오뚱 반독을 후금이 장악했대. 이것은 명나라 입장에서 뭐인 거예요? 그렇죠. 수도가 함락될 위기,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명나라 미치십시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에게 도와달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당시 조선은 명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어요. 그죠? 자, 당시 조선의 상황을 왼쪽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좀 써보도록 합시다. 명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지금 임진전쟁이 이제 막 끝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조선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광해군이었죠. 들어봤나요? 영화로도 나왔죠. 광해군이.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되었다. 자, 당시 조선은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던 때였는데 광해군과 함께 권력을 잡은 붕당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북인이라고 불리는 붕당이었어요. 자, 얘네들이 임진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임진전쟁이 터졌을 때 대다수의 양반 사대부들은 도망가기 바빴어. 교재 안 가져와서 공부 안 할 거면 네 혼자 안 할 것이지 왜 얘랑 얘까지 같이 말 인생에 방해가 되버리니 같이 보는 거야? 정말? 근데 왜 같이 보는 게 그렇게 웃겨? 책 같이 보고 수업 듣는 게 그렇게 웃겨? 얘기를 하면서? 자, 다른 붕당들은 평소에 입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기 바빴다고. 근데 북인은 이 사람들의 스승이 이제 남명조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리학자로서는 드물게 실천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인들은 임진전쟁이 터졌을 때 지방에서 의병 조직을 만들어서 의병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났을 때 도망간 쪽과 의병 활동을 한 쪽 어느 쪽이 당연히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의병 활동한 쪽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목표는 무엇이냐? 지금 임진전쟁을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죠?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목표예요. 그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해도 사실 명나라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 그지? 왜냐하면 명이 없었다면은 그쵸, 조선은 망했을 것이라고 당시 조선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조 지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만약에 무리해서 명나라를 도와준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 명나라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랑? 후금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조선이 섣불리 명나라 편 들었다가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후금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만한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명을 도와야 하지만 명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광해군과 부인이 고민한 끝에 실시한 정책,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른바 중립 외교 정책이었던 것이죠. 명나라를 도우면서 후금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바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중립 외교 정책이었죠. 들어봤지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고 1학년 때도 배웠죠. 그죠? 자, 대표적인 중립 외교 정책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강, 홍, 입의 투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 강홍립의 투항 사건. 자, 이거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사르후라는 지역에서 이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명나라하고 후금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명나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2만 명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의 장군으로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강홍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장군으로 임명되었는지 굉장히 의아했어. 왜냐면 나는 무관도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을 가기 전에 광해군이 조용히 부르더니 편지를 한 통 주면서 상황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홍립은 이제서야 왜 자기가 선발되는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중국어도 잘하고 여진족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적절히 판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조선 군대를 이끌고 사루 지역에 갔어요. 명과 후금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 자,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조선 군대를 향해서 후금을 향해서 돌격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조선 군대가 후금이랑 싸우러 갔어요. 막 열심히 싸웠어. 조선 군대가 자랑하는 활을 후금을 향해서 막 쐈습니다. 후금의 병사 하나가 화살에 맞았어. 아, 이제 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살아있어. 어떻게 된 일이지? 봤더니 맞아요. 얘 화살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아, 맞았는데 앞에 요게 없는 거야. 촉이 없는 나무 화살이 날라온 거예요. 당연히 명나라가 보기에는 조선이 후금을 향해서 열심히 활을 쏘는 걸로 보이고, 그지? 그거를 맞은 후금 군대는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척 하다가 조선 군대가 후금의 군대에게 포위가 되자 조선 군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강홍립은 후금을 찾아가서 광해군이 쓴 편지를 전해주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우리도 정말 너네랑 싸우기 싫었는데 명나라가 하도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우리는 너네랑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의 항복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후금도 아, 그래, 니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항복을 받아줬어요. 자, 그래서 조선 명나라를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로 군대를 보냈어요, 그죠? 후금이랑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문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의 명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세웠던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이었고요. 그리고 남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붕당도 여기에 일부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서인들은요, 권력을 잡을 명분이 전혀 없어. 왜냐면 자기들은 임진전쟁이 터졌던 동안 도망가기 바빴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들 서인에게 굉장히 좋은 명분이 던져졌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중립 외교정책.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명나라는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그 명나라의 제조 지은에 대해서 충실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게다가 조선 군대가 후금에게 끝까지 싸우지 않고 무엇해버렸어요? 항복해버렸어요, 그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명나라의 제조 지은에 대한 무엇이다? 배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해줄 명나라를 목숨 걸고 돕지 않고 후금에게 항복을 했다. 이것은 오랑캐와 손을 잡은 것이다. 오랑캐와 손을 잡는 것은 성리학적 명분에 맞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어찌 이런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왕으로 모셔둘 수 있겠느냐? 그를 몰아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런 거. 폐모살제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는데 명분이 되기도 했어요. 폐모살제는 뭔 얘기냐면은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임진전쟁을 겪었던 조선의 왕이 선조였고요. 이 사람의 원래 부인이 이제 의일왕후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이 의일왕후가 살아있을 때 후궁을 한 명 들였는데 그 후궁의 이름이 공빈 김씨였어요. 후궁이요. 자, 그리고 후궁 아래에서 나온 첫 번째 자식이 임해군이라고 하는 왕자였고 두 번째 왕자가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이었고 의인왕후가 자식이 없이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정비로 다시 맞이한 여자가 바로 임목대비라는 여자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임진전쟁이 터졌어요. 선조는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의주로 피난을 갔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왕자가 왕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매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도저히 왕을 할 제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만큼 또다이 망나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 있는 동안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광해군이었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모집하고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명나라하고 외교를 하고 그거 전부 다 광해군이 자기가 수행했던 일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다가 임진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선조하고 임목대비 사이에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자, 원래대로 간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니? 원칙대로 간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되지? 이매군? 얘네는 소국의 자식들이야. 원래대로 가자면 그죠? 대군 얘가 세자란 말이야. 얘가 원래대로 간다면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얘가 왕이 되어야지, 그지? 자,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였어? 광해군이었어. 그리고 임진전쟁 끝나고 선조 죽었어. 얘는 갓난애기야. 광해군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임진전쟁 끝나고 광해군이 왕이 되었단 말이야. 문제는 광해군 입장에서는 얘 상당히 거슬려요, 그죠?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분명히 거봐 역시 영창대군이 왕이 안 돼서 적골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광해군 어린 영창대군은 어떻게 하느냐?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어떤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귀향을 보내요. 귀향을 보낸 다음에 방 안에다 가둬놓고 밤낮으로 뜨겁게 난방을 합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안 줘요. 그래서 영창대군은 창문에서 엄마를 부르다가 말라 죽어요. 불쌍하지, 그지? 어쨌든 자기 직접 칼로 죽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또 영창대군의 그 장례식도 아주 잘 치러주죠.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라는 욕을 안 먹으면서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게 이제 사흘제예요. 그리고 임목대비는 이제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죠. 그게 이제 패모살제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영화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냉혹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친동생은 아니고 친엄마는 아니지만 동생뻘 되는 사람, 엄마뻘 되는 사람을 그럼 이렇게 막 죽여버리고 쫓아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라는 게 또 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의 하나의 명분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조반정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광해군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죽죠. 폐위당하죠. 북인들 뿌리까지 뽑혀버립니다. 이후에 북인들은 다시는 조선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가 돼요. 억압이 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의 왕은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인조와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 명분, 그건 바로 무엇이에요? 광해군이 뭘 안 했다? 성리학적 명분을 지키지 않았다. 명나라의 제조지인에 대해서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대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해요.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른바 그렇죠? 친명배금 정책이야, 그지? 얘네가 친명배금 정책을 안 하는 순간 얘네 뭐가 되는 거야? 성리학적 명분을 지키지 않는 애들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똑같은 상황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이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모문룡이 군대를 지원한 사건이었어요. 모문룡이 군대를 지원한 사건이었어. 모문룡은 처음 들어보죠? 알기가 어려웠을 거야. 자, 모문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명나라 장군인데요. 약간 양아치 같은 인간이에요. 자, 당시 후금이 만주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명나라 그리고 조선이었어요. 자, 그리고 명나라 장군이었던 모문룡은 이 후금을
치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다가 패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여기 철산 앞바다에 가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도망쳐요. 왜 섬으로 도망쳤을까? 후금은 유목민족이니까. 그렇지. 바다를 무서워하니까 배를 잘 못 만드니까 가도라는 섬으로 도망친 겁니다. 문제는요, 가도가 굉장히 조그마한 섬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문령의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그죠? 수용은 하지만 먹이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하고 할 수가 없는 섬이란 말이야. 자, 결국 이 가도에서 버티던 모문령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조선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죠? 조선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 얘네들은 칙명배금 정책을 시행해야만 되기 때문이지. 그지? 자, 그래서 가도에 있는 모문령에게 식량과 무기를 지원을 해줬다고. 자, 후금 입장에서는 사실 얘네가 가도로 도망갈 때 별로 걱정 안 했어. 왜냐? 10만 명이나 되는 애들이 저기서 얼마나 버티겠어? 좀 있으면 식량이 떨어져서 금방 나올 거야. 그러면 부셔버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조선이 계속해서 식량하고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얘네들이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왔다가 또 질 것 같으면은 가도로 또 도망가는 거야. 얘네 왜 이게 안 굶어 죽지? 가만 봤더니 조선이 그걸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야. 후금이 여러 차례 조선에게 왜? 앵글이 나갔니? 후금이 여러 차례 조선에게 외교적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끼리 싸울 테니까 니네 나서지 마. 좀 가만 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가만 보니까 모문령 달라는 대로 다 주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무기와 식량까지 조선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나중에 뒤로 명단에다 판 다음에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써먹기도 했던 아주 나쁜 놈이기도 하죠. 자,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명나라가 모문령 다시 돌아와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문령의 군대를 조선이 지원한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느냐? 조선은 누구 편이구나? 명나라 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후금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묘 병자 전쟁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다 적으셨으면 교재로 돌아와서 빈칸 채우고 밑줄도 좀 쳐봅시다. 자, 조선의 정권교체 임진전쟁 후 누가 즉위하였다? 광해군이 즉위를 하였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분당이 집권하였다? 플러스 북인들이 집권하였다. 자, 이들은 국내적으로는 전쟁 이후에 조선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외적 국외적으로는 중립외교 정책을 실시했는데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자, 근데 이것이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다라는 명분으로 무엇이 일어났다? 서인에 의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밑줄 칩시다. 그들이 이 반정을 일으켰던 명분은 중립외교는 무엇이다? 명의 제조 지인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행동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지 않으며 폐모살제 같은 것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인조 반정의 명분이었어요. 그죠? 자, 그 결과 여기도 오타가 있었어. 광해군 아니고 광해군이죠. 찾기 힘든 오타는데. 자, 광해군이 폐위되고 북인들이 제거가 되고 밑줄 칩시다. 인조가 즉위하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었다. 자, 이들이 집권한 명분이 성리학적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대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친명 배금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문령의 군대를 지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라는 것이죠. 자, 후금을 세운 사람의 이름 무엇이었나요? 누르하치였어요. 자,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입장의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 조선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조선이 대놓고 친명배금 정책을 취해도 조선에 대해서 그다지 적대감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홍타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이 대놓고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버지한테 여러 차례 왜 조선을 손봐주지 않고 가만 놔두느냐라고 여러 번 따져 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누르하치가 만리장성을 넘으려다가 만리장성에서 나라오 대포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해요. 그리고 홍타이지가 후금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후금의 입장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적대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는 조선을 팔기병, 아까 얘기했었지? 팔기병 대군으로 침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홍타이지가 내세웠던 명분은 뭐였냐면요. 광해군의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홍타이지가 얼굴을 한번 본 적 없는 광해군의 복수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이유가 있을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왜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침략했을까? 그 까닭은 자, 후금의 목표는 무엇이다? 명나라를 공격하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조선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으니까 명을 돕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명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후방,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먼저 조선을 침략을 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후금의 목적은 조선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조선이 후금 편을 들면 좋고 후금 편을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뭐 하지 않으면 명나라 편을 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침략을 해가지고 와요. 조선 왕실은요, 밑주십시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왜 강화도로 피난 갔을까? 섬이니까, 바다 건너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후금은 아직까지 명나라와의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 언제까지 조선에서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 인조가 강화도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네 우리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안 지낼 거야? 일단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겠다. 일단 대답을 해야지, 그지? 명나라 편 들 거야, 안 들 거야? 일단 안 들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후금과 조선은 일단 현재의 맹약을 맺고 철수를 해요. 여기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을까? 네, 후금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니까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었어요. 성리학적 명분을 받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뭐 말로도 뭘 못해, 그지? 일단은 형 동생 합자. 일단은 쟤네 물러나게 하는 게 먼저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라고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필품 중에 해당하는 목면, 옷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면제품들이죠. 이런 거 이제 조선이 후금에게 제공한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개방한다. 이런 거 등등등을 약속을 하고 후금의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 조선이 진심으로 한 것이었을까? 아니에요. 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인조와 서인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뭐야? 명분이에요. 그죠? 친명배금 정책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그지? 얘네들이 후금 편 드는 순간, 그죠? 자신의 반대 붕당에 의해서 쫓겨나도 할 말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친명배금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비추칩시다. 후금이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 청으로 바꿔요. 후금보다 과거의 금보다 한 발 더 나가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비추칠게요.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칭제, 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칭제, 황제의 칭호예요. 건원, 독자적인 연호죠. 다시 말해서 칭제 건호는 무슨 뜻이냐면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청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여진족들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니? 지금까지 황제 칭호와 독자적인 연호 사용한 나라 어디밖에 없었어요? 중국 명나라밖에 없었어. 그지? 자기들이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명나라의 역할을 자신들이 대신하겠다.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일을 자신들이 하겠다.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며 세계의 중심이며 동아시아의 국제예술을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은 행동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도 왕, 너네도 왕의 나라였으니까 형제관계였지만 이제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되었고 너가 왕의 나라이니 무슨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밑줄칩시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조선은 그에 대해 반발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고집하였다? 친명 정책을 밑줄칩시다. 친명 정책을 끝까지 고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청 그리고 홍타이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겁만 살짝 줬더니 역시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이번에는 가서 확실하게 밟아주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과의 전투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번에는 청나라의 황제가 된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한강까지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조선왕 인조는 어디로 도망가게 되나요? 당시 12월 추운 겨울이었어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강화도로 가는 바다가 얼어 있었어. 그리고 인조는 그 얼음을 건너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말이 3번 얼음에 미끄러서 넘어져요. 그래서 말 위에서 3번 떨어져. 말 위에서 떨어져 봤니?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봤니? 무지 아프지, 그치? 말 위에서 3번 떨어진 인조는 이러다가 강화도 가기 전에 얼음 위에서 떨어져 죽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는 왕자와 왕비들만 보내고 인조는 육지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청나라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일단은 남한산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대로 고립이 됩니다. 자, 청나라도 바보가 아니에요. 얘네들도 강화도로 도망갈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강화도로 우르르 몰려가서 왕자와 왕비들은 그대로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버티게 돼요. 자, 그냥 너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금 신경이 거슬리는데 지금 꼭 해야 되니? 네. 조금 이따가 하면 고맙겠는데. 자,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을 포위합니다. 홍타이지의 군대는 남한산성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마음 먹고 공격하면은 물론 남한산성 꽤나 지리적으로 방어하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산성이긴 합니다만은 마음 먹고 전쟁하면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는 수준의 산성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힘으로 패서 항복을 시켜본들 가고 나면은 또 다시 명나라 편 들면서 청나라와 싸우려고 들 것이에요. 그죠? 왕 하나 잡아 죽인다고 조선이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굴복시키려면은 철저하게 무엇을 짓밟아야겠다? 맞아, 정신력, 자존심, 멘탈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홍타이지는 기다려요.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린 영화 작년에 개봉했었죠? 남한산성 봤니? 이번 추석 때도 나왔는데 안 봤나요? 시험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흥행이 망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자, 인조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이었어. 성 안에서는 식량이 나날이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적이랑 싸우려면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사는 민가의 초가집에 풀들을 뜯어가지고 말을 먹여. 근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이제 다 떨어지고 사람 먹을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말까지 잡아먹죠. 이럴 거면 뭐하러 지붕 뜯어갔냐고 막 이렇게 막 원망을 하기도 하지. 그러다가 식량이 줄어들어서 막판에는 왕이 인조마저도 하루에 죽 한 그릇 간신히 먹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의 배고픔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겠죠, 그죠? 원래 사람의 정신력이 제일 약해질 때가 춥고 배고플 때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냥 춥고 배고픈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타이지가 심심하면서 대포를 한번 쐈어. 이 홍위포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명나라한테 뺏어온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어준 대포예요.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고 파괴력이 셉니다. 춥고 배고파 죽겠는데 심심하면 한 번씩 머리 위로 폭탄이 쾅쾅쾅 날아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터져요.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2달 정도 버티던 인조 항복을 할까 물어봅니다. 이 남한산성 내부에서는 이 다음 2가지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죠. 주화론과 주전론. 주화론, 화해를 주장하는 쪽이죠. 주전론, 싸울 것을 주장하는 쪽이죠. 당시 양반 사대부들, 남한산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은 어느 쪽이 좀 더 많았을까? 네, 주전론 쪽이에요.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지? 하지만 다들 마음속에는 이게 들어있어. 다만 용기가 없는 거야. 내가 먼저 하자라고 말 꺼내면은 나 혼자 욕먹게 되니까 다들 이제 그만하고 항복하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감히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최명길이라고 하는 이조판서, 당시에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은 총리쯤 되는 사람이죠.
이조판서 최명길이 주화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조도 견디다 못해 결국 주화론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을 결정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밑주십시다. 삼전도에서 항복의식이 거행이 되어 삼전도 지금은 없는 한강의 섬이에요. 이 삼전도가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 롯데월드가 서 있습니다. 남한산성 위에 올라가면은 눈으로 보여요. 롯데월드가 눈으로 보여. 꽤나 가까운 거리. 차 타고 한 20분이면 안 막히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 삼전도에 홍타이지가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조가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가서 항복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고 알몸으로 걸어와서 항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고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렇게 가다가는 사람이 죽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타협을 보느냐. 옷은 입고 오되 임금의 옷을 입지 말고 일반 양반 사대부의 옷을 입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옷 벗고 파란 양반 사대부의 옷을 입고 왕관을 벗고 양반 사대부에 쓰는 갈 있죠? 갓을 씁니다. 말 타고 오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말 말고 당나귀 타고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당나귀를 타고 양반 사대부의 옷을 입은 인조가 터덜터덜 당나귀를 타고 남한산성에서 삼전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것도 몇 초칠까요? 황제를 보면은 황제의 신하가 행해야 되는 예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삼배고두래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다 박는 겁니다. 한 번 절하고 머리를 하나, 둘, 셋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절하고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이게 삼배고두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홍타이지를 만난 인조는 머리에 흙이 묻을 때까지 머리를 바닥에다가 박죠. 그리고서는 홍타이지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꾸지람을 들어야 했던 것이 이 병자 전쟁이 끝나는 장면이었던 것이에요. 여진족을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떤 사건인 겁니까? 충격적이고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항복의 순간인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병자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고 조선의 친명 배금 정책도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이때 저기 딱 쳤었는데 다른 거랑 수업할 때는 자, 그래서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두 차례의 전쟁, 임진전쟁과 병자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업 2번 더 남은 거 맞지? 세일 한번 하고 다음 연서야 저거 좀 꺼줄래?